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코끝이 스칠 정도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고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73. 제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20살 소녀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고작 30분 전만 해도 저는 혼자 썰매를 들고 언덕 위에 서 있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오전 눈썰 매장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평일 오전에 일을 하니까요. 저는 혼자 빨간 플라스틱 썰매를 끌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경사가 생각보다 가파르더군요. 눈이 하루 종일 내려서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겨울 햇빛이 눈 위에 반짝이며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언덕 꼭대기에 가까스로 올라섰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타기엔 너무 가파르지 않을까? 넘어지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낮고 단단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혼자 타기엔 오늘 눈이 좀 사납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머플러에 검은색 패딩을 입은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눈 때문에 얼굴이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흰 눈송이가 머플러에 붙어 있었고 뺨은 추위에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저를 오래 알고 있던 사람처럼 조심스럽지만 깊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반응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자연스럽게 제 썰매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뒤에서 함께 타겠습니다. 그게 안전하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언덕 정상까지 함께 걸어 올라가는 동안 저는 그의 손등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눈송이가 그의 손등 위에 내려앉아 녹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쓰이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썰매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뒤에서 잡아드릴게요. 혹시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것 같으면 제가 책임지고 잡을 테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말투가 참 다정했습니다. 명령조가 아니라 제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썰매 위에 앉았습니다. 좁았습니다. 두 사람이 타기엔 확실히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가 제 뒤에 앉자 그의 다리가 제 허리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 뒤로 살며시 감겼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위험할 만큼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출발하겠습니다. 그가 제 귀 바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썰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눈발이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그의 팔이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어서 안심이 됐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설렘 때문인지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썰매는 빠르게 언덕을 내려갔고 저는 그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썰매가 언덕 아래 평지에 멈춰 섰습니다. 속도가 줄어들며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사라지고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 아니 어쩌면 더 길게 느껴지는 시간 동안 그의 손은 제 허리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 짧은 지연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이나 깊은 무언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썰매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먼저 일어나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도 그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일어서자 그가 제 얼굴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정말 가까웠습니다. 숨소리 하나까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제 모습이 작게 비쳤습니다. 얼굴에 눈이 묻었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볼에 낀 눈송이를 털어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뺨을 스치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털어낸 뒤에도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제 뺨에 손을 가만히 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그저 눈빛으로만 대화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눈 때문인지 아니면 아까부터 계속 그러는 건지 제가 자꾸 선생님 얼굴에서 눈을 못 떼겠네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존칭이었지만 그 단어가 묘하게 친밀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말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가까웠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들면 그의 입술과 제 입술 사이에 차가운 겨울 공기 한 겹만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입술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도망가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서 있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혹시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 될까요? 그 질문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는 그 작은 숨소리에 반응했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을 더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이제 정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눈썰 매장의 웃음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숨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떨림을, 이 설렘을, 이 순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의 입김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겨울 추위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기로 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떨림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쁨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눈썰 매장 언덕 아래에서 제 겨울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설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겨울이 끝나도 봄이 와도 이 떨림은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계절들이 모두 아름다울 것 같았습니다.